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그래픽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재미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들,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즐겨 사용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일러스트레이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가 굉장히 재미있고 되게 흥미로운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에 대해서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 푹 빠져서 그 다음부터 뭐 어도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도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호감이 급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포토샵이든 프리미어든 애프터 이펙트든 그런 거를 공부해서 그거를 활용하거나 뭐 이러는데 전혀 뭐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쓰진 않아요. 포토샵을 훨씬 많이 쓰죠. 포토샵은 원래 굉장히 일찍부터 어도비에서 거의 간판 프로그램 격으로 많이 이제 그 홍보도 했고 이제 계속 개발을 해왔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뭐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한 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산책하듯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여시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 2020.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 버전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처음 열면 이상과 같이 화면이 쫙 열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이게 대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좀 설명을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크게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열면 이렇게 큰 화면이 나타나는데 제일 주목해야 될 단추는 아마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뭘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이제 그 일반적인 학원에서 하는 특강에서 뭐 1시간 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마스터한다, 뭐 인디자인을 마스터한다, 포토샵을 마스터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려면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관광하는데 하루에 다 돌 수도 있죠. 정신없이 사진 빡빡빡빡 찍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만 찍고 다니면 하루가 뭐예요? 그 반나절이면 파리를 다 돌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건 뭐냐 하면 프랑스 파리는 그 역사와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그 예술도 있고 그다음에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 그것이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음미하지 않고 어떻게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프랑스 파리를 나는 야, 넌 어떻게 멍청하게 한 달이나 걸려서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어? 나는 반나절이면 다 끝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고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이 작동의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게 되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저의 이 영상 수업에서 5분 만에 뛰고 10분 만에 뛰고 이건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거 그냥 탁 넉넉 치고 그냥
천천히 가도 나는 제대로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맨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를 열었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추는 요 두 가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캔버스라는 것은 작업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캔버스를 열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캔버스를 여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이건 자주 사용할 만한 것들을 게시한 거예요. A4 용지에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건 뭐 다른 어떤 포스트카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연다.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밑에 최근에 사용한 것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최근에 사용한 건데 만약 여기 있다면 여기서 그냥 여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예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거라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위를 가시면 여기는 이제 홈이라고 얘기해요. 일러스트레이터의 홈.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도 여기 마우스로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 홈 표시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 런은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배우는 그런 영상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럼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첫날 제가 처음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하신다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을 좀 열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사례들을 자 여기 하나 볼까요? 사례들에 대해서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감하려고만 해주세요.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거는 전형적인 광고 페이지죠. 자, 광고 페이지인데 이건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딱 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요거는 자 볼까요? 지금 여기 왼쪽에 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쓰는 화면에 최적화된 크기로 맞추는 단축키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CTRL 키랑 0번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져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그림이 있죠. 왜 사진을 안 찍고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진보다 그림이 더 가장 그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더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걸 극사실주의,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일러스트레이터 첫 시간부터 좀 어려운 말 쓰는데 극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극사실주의는 오히려 그래픽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진보다도. 요거 한번 볼까요? 플러스 컨트롤. 자, 단축키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CTRL 플러스 그러니까 CTRL 키랑 플러스 키 누르시면 화면이 점점 커지고 CTRL 키랑 마이너스 누르면 점점 작아지고 아까 CTRL 키랑 0을 누르면은 최적화된 크기로 된다 그랬죠. 눌러보세요. 자, 보시면은 컨트롤 키랑 이렇게 눌렀으면 커지죠. 겁나게 커지네요. 그죠? 자,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커졌는데 이거 사진이 전혀 안 깨지죠. 그래픽이 전혀 안 깨지죠. 이걸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좀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진은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컨트롤 0번 키를 눌러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게 더 사실주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사용한다. 근데 이렇게 깨지지 않는 그림을 사용한다. 이런 게 좀 놀랍죠. 이걸 벡터 그래픽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토샵은 비트맵 그래픽의 편집 프로그램.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포토샵이 비트맵만 편집하는 건 아니죠. 비트맵을 중심으로 벡터 그래픽도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그래픽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고 보안적으로 비트맵 프로그램도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근데 이제 벡터 그래픽의 특징은 뭐냐면 비트맵 그래픽의 특징은 그 안에 픽셀이라는 걸 통해서 그 그래픽을 구현을 한다.
그러니까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인치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픽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많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 벡터 그래픽은 전혀 달라요. 벡터 그래픽은 일정하게 약간 전산학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냐면 굉장히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런 색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크게 키워도 깨지지 않는 그래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왜 벡터 그래픽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됐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포토샵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맵 프로그램이라서 애초에 어떤 해상도를 정해 놓으면 그것대로만 작동하는, 그것대로만 이제 구현이 되는 방식이었다면, 이 비트맵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커지더라도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 빌딩에 있는 거대한 백화점 빌딩에 있는 거대한 아주 거대한 어떤 광고 천막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본 적 있죠. 그 판넬이라든가 이런 걸 본 적 있죠. 이거는 굉장히 큰 그래픽인데도 전혀 깨지지가 않죠. 이것은 보통의 경우 벡터 그래픽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출력을 해도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어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커다란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이럴 때 이런 벡터 그래픽을 씀으로써 깨지지 않는 이러한 생생함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걸 좀 연 거고요. 다시 파일을 열 때, 우리가 파일을 열 때는 여기서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지만 컨트롤 O를 눌러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O를 누르면은 이번에는 딴 거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이파리 살인데, 자, 이것도 이파리예요. 그죠? 이파리를 했죠. 자, 이파리인데, 이파리가 사진으로 찍은 이파리하고 이것과 뭐가 다를까요? 자, 이거는 약간 그림적인 요소를 사용한 그런 경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진 찍는 것보다는 이걸 계속 변형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저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색깔을 요 색깔을 조금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어. 그렇다면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런 벡터 그래픽으로 하게 되면 그래픽으로 사진을 찍지 않고 그래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색이라든가 이런 모양을 바꾸는 게 굉장히 손쉽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쓴다. 컨트롤 O에서 컨트롤 O를 눌러서 다른 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뮤직 페스티벌 포스터예요. 그렇죠? 이런 포스터로도 쓰죠. 자,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쓴다라는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약간의 약간 단순하면서도 그래픽적인 디자인적이면서 감각적인 이런 그래픽을 하기에는 이런 것만큼 편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포스터로 쓰게 되면은 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인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 편집 작업을 하느냐. 하나는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이에 인쇄하거나 플라스틱에 인쇄하거나 아니면 금속판에 인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물질의 잉크를 활용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인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쇄용 그래픽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건 이제 포스터다 그러면 이 포스터는 분명히 종이에 인쇄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쇄용으로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용도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곳에 쓰여질 그래픽으로 만드는 거, 이것을 디스플레이 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종이에 인쇄될 포스터를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열어보면서, 자,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엄마 무슨 뭐 생일날 카드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쇄용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인쇄용이 아닌 채로도 할 수 있죠. 그냥 이미지만 보내기 위해서도 요즘에 카드를 많이 만드니까 그런 용도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 이렇게 이거는 꽃을 그렸네요. 꽃을 이런 식으로 그렸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화된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쓰여요. 자, 이건 되게 간단한 초보자들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이벤트 페이지라든가 웹페이지에 되게 많이 쓰이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요런 그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잡지라든가 신문에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웹진 이런 데서 참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약간의 좀 일러스트, 이걸 좀 일러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러스트는 뭐 원래 용어는 전체적인 건데 이런 요즘에 웹이라든가 모바일 일러스트 쪽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로고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업들이 로고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한다는 것은 되게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로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이나요? 인쇄물에 쓰이고 인터넷에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뭐 간판에도 쓰이고 조형물에도 쓰이고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곳에도 이제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크기에 사용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다, 벡터 그래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이걸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용하게끔 제공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쓰이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포그래픽 자주 만들거든요. 광고나 PR 쪽에서는, 홍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인포그래픽이 나타나면서 되게 어떤 것들이 좋아졌냐면, 이런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게 포토샵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포토샵에서 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이러한 도형들의 그 처리가 더 훨씬 편리하다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은 적어도 일러스트 쪽으로 거의 다 넘어온 편인 것 같아요. 딴 것들을 좀 더 볼게요. 자, 인포그래픽 또 하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아마 그 생겨난 굉장히 많이 쓰게 된 콘텐츠가 아마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카드뉴스는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갖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쓰이고, 포토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오히려 포토샵에서 카드뉴스는 더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인포그래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은 주로 어떤 좀 복잡한데 중요한 정보, 또는 복잡한데 중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러스트가 되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포그래픽은 많이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이콘에 가깝죠?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안 해본 분들은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하십시오만, 이런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식은죽 먹기예요. 식은죽 먹기. 여러분들 식은죽 드셔보셨어요? 식은죽. 뭐 이제 뜨거운 죽은 먹기가 힘들죠. 근데 식은죽은 후딱후딱 먹죠. 식은죽 먹는 게 쉬운가요? 어쨌든 그런데 쓰는 게 좀 웃기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거 일러스트에서 초보자 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동안 세월호 좀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죠.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돼서 참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세월호 리본 같은 경우도 되게, 이게 아마 어떤 분이 만들어서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해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종종 쓰는데, 이렇게 세월호 리본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상징에 가까운 거, 이런 부분들이 이걸로 만들기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 만드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건 한 제가 보기에 한 중급 정도, 뭐 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빠른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죠.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같지 않은데 일러스트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들이 나타난 것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연필 그림, 뭐 우주 그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볼까요?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캐릭터 그림, 캐릭터 만드는 거 요즘 되게 많이 하죠. 뭐 카카오톡에도 뭐 요즘에 캐릭터 갖고 여러 가지 그림들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뭐 다양할 거예요. 도구는 뭐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프로그램으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저게 된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도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소셜미디어에 많이 쓰는 그림인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 자, 이런 그림들도 저기서 할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이런 그림 되게 좋아요. 선생님도 이런 그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주 만드는데 이런 그림도 있고요. 자, 연필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뭔지는 좀 알겠죠. 뭔지는 좀 알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새로운 걸 열어볼까요? 자, 파일에서 New를 눌러도 되고요. 파일에서 New를 눌러도 되고, 홈을 눌러서 가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New 다큐멘트 상자가 나타나요. 자, New 다큐멘트 상자. 우리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 모든 것은 문서다. 그리고 문서를 우리가 저기서 포토샵에서는 캔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트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트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들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포토샵에서는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문서에 기반해서 파일들을 작업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트보드를 기반으로 문서 작업을 한다. 아트보드의 기본이 문서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2020 버전부터는 이제 어떤 기능을 제공했냐면 모바일에서 쓰는 거 이런 것들 미리 제공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PC 기반의 인터넷에서 하는 거, 프린터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트 작업들, 예술 작업이라든가 일러스트 작업들, 그림 작업을 하는 거, 이걸로 돼 있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게, 저는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웹이라고 했다라면 이렇게 보시고 얘네들이 미리 템플릿을 제공을 해요. 이 템플릿을 가져다 쓰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다 뭐 그러면 요걸 갖다가 변형해서 쓰는 거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다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템플릿을 가져다 쓰는 거, 그 다음에 만들다가 내가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작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웹에서 1920에 1080 이거는 이제 그 FHD, 영상에서는 이제 FHD 사이즈라는데 가로 픽셀 수가 1920개, 이거는 1080개.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캔버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세부적인 기능은 나중에 다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거니까 지금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핵심적인 거, 패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저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펜 툴이 있는데, 펜 툴이 여기 있죠. 펜 툴 클릭해 보세요. 펜 툴이 있습니다. 펜 툴이 있는데, 펜 툴은 우리가, 펜 툴은 선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런 패스들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패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 컨트롤 도구 모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스트로크를 이렇게 느리면서 이거를 저기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채우기가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단 지금은 초보적인 거 여기서 채우기를 논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테두리만 나타나지죠. 자, 다시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펜 툴을 사용할 때 이미 지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펜 툴에서 클릭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방향선을 이렇게 당기면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또 이제 방향선대로 만들어지죠. ESC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벡터 그래픽은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래픽을 이해가 베지어 곡선은 기본적으로 벡터 그래픽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을 이루는 건데 기본적으로 벡터 그래픽은 어떤 식으로 이루냐면 점과 점,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가 연결된 선,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이뤄내는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